기업은 한국 탈출이라 해외로 가야 삽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해외 직접 투자액 추이입니다.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지금 464억 9천만 달러죠. 작년에 488억 9천만 달러보다는 4.9%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9월까지 464억 9천만 달러라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12월까지 가면 12월에 지금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12월까지 가면 이게 500억 달러가 넘어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500억 달러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에요. 1년에 우리가 무역수지가 500억 달러 될까 말까요. 1년 동안 버는 돈이 무역수지가 말입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금이 직접 투자금이 500억 달러가 넘어서고 2022년 같은 경우는 816억 8천만 달러 엄청나죠. 2021년에는 768억 8천만 달러 이렇게 전부 다 해외에다 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무역수지 흑자내는 게 500억 달러가 간신히 될까 말까인데 지금 투자액은 올해도 5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면 돈 벌었던 거 있잖아요. 무역수지. 다 해외에다 투자한다. 거의 전액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국내에서 기업하다 범법자 되니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반기업 정서라는 이름으로 사실 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는요. 오로지 말입니다. 인적자원밖에 없어요. 인적자원. 그 인적자원을 토대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다음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적자원을 담을 그릇이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점점 해외로 탈출을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해외로 이렇게 떠나면 결국은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도 아니에요. 이런 장래에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 서서히 침몰하는 것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투자하는 내용도 보면 여러분 진짜 나빠요. 투자하는 내용도. 금융보험업은 60억 6천만 달러입니다. 제조업이 39억 7천만 달러. 제조업이 나간다는 거예요. 좋지 않지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광업이 나간다. 지금 161.8%가 늘었다거든요. 12억 9천만 달러로. 이게 자원개발에 대한 이야기니까 광업이 나가는 건 그나마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이 8억 5천만 달러로 이게 314.6%가 늘었습니다. 정보통신업이 늘죠. 이게 첨단 기술이잖아요. 제조업이 20.7%가 떨어졌지만 금액면으로는 39억 7천만 달러가 되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제조업은 국내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제조강국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제조강국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결국 말입니다. 기업인들은 살려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외국인들 갖다가 쓴다고 하는데도 외국인들 최저임금까지 다 올랐어요. 그러니 감당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네, 게다가 알리 테무 쉰 중국의 그 유통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장 질서를 다 깨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생산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국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는 결국 말입니다.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에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는 또 어떻고요. 예, 주 52시간제는 일을 더 하고 싶어요. 더해서 빨리 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주 52시간제 영향을 안 받는 사장님만 죽도록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일 심각한 것은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기업의 사장들을 옥죄는 법안들이에요. 약간 잘못하면 감옥 가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법안에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려고 들겠습니까? 그러니 제조업도 나가고 정보통신업도 나가는 거예요. 정보통신업은 요즘 나가는 게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두고 말입니다. 너는 맨날 망한데 부정적인 뉴스만 만들어서 기사를 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신문의 지면에 한계가 있잖아요. 방송은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뉴스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권력 다툼이 더 재미있어 합니다. 시청률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펑 하고 터지는 거 저는 진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5년 동안 유튜브를 해왔는데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꼭 드려왔고요. 또 드릴 예정입니다. 심각하죠. 야, 상황 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